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송원석, 곽상도의 찬물입니다. 네. 5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 승리로 국민의힘이 잔치집 분위기인데 송원석, 곽상도 두 의원이 새로운 논란을 터뜨렸습니다. 홍 기자, 두 의원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송원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어제 송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에도 이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입니다.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명하지 않는다면 윤미향을 지키는 민주당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등의 내용입니다. 홍 기자, 그런데 국민의힘 게시판에도 원래 이런 의견들이 활발하게 올라왔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평소 하루에 글이 100건도 안 올라오는데요. 이번 이슈에 대한 반응만 지금 이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 30대 지지층이 좀 늘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기자, 송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송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7일 저녁 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기다리면서 당사 상황실에 본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욕설을 했다고 하죠. 피해 직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송 의원이 직접 찾아와 사과를 했다면서 당 쇄신 문제로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사과를 수용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좀 선을 넘으신 건 사실이죠. 예. 가물 없이 예. 책임의 경중만 있는 상황에서 함께 일을 해나가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이 있죠.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홍 기자, 그런데 곽상도 의원 얘기는 뭡니까? 네,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 곽 의원 선거 당일 SNS에 송파구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마쳤다면서 이 서울시민임을 인증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내년 대구시장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곽 의원이 왜 서울시민이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곽 의원은 서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이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곽 의원 발언이 당 윤리 규정 위반이라면서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네. 대구시장 하겠다는 분이 서울 시민이면 대구 시민들께서 좀 어리둥절할 만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송원석, 곽상도의 찬물, 느낌표는 소위보단 대의, 변명보단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는 국민의 승리지 국민의 힘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면서 한 말입니다. 5년 만의 승리로 한껏 들떠있는 국민의힘, 대선을 위한 또 한 번의 개혁 과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서민 공개 저격입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조국 흑서를 함께 펴냈던 진보 농객들입니다.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 겁니까? 네, 진중권 전 교수가 서민 교수를 향해서 선동가가 다 되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어제 서민 교수가 정인이 양모보다 윤미향이 더 나쁘다고 했다는 기사를 본인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비판을 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서민 교수와는 같이 갈 수 없겠네요 라고 적었습니다. 서민 교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서 교수는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면서 진 교수님과 함께한 나날들을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들로 평생 간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홍 기자, 이거 혹시 반어법 아닙니까?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너무 바로 반박이 없이 바로 인정을 하니까요. 네. 그런데 진심이라고 합니다. 서 교수는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지식이 없는 걸 하루아침에 있는 척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난해 책 조국 흑서 집필 이후 함께 다른 활동을 진행했던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제 위치에서 비판을 계속한 뒤에 정권이 교체되면 원래 자리인 기생충 연구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여권, 현 정권의 실정을 꼬집어왔던 것은 사실인데 또 하나 한 가지 사실은
비판 방식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전 교수는 비교적 간명한 어조로 비평에 가까운 비판을 했고요. 서민 교수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직설적인 비판을 해왔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들의 통쾌한 지적,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이 민심의 향방을 이끌어서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반면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조로 내 말이 맞다는 식의 주장에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다면서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정 교수 최근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의 SNS에 민주당 참패 원인을 이 페미니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지적하자 아주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이 본부장이 50대 이상의 성평등 인식과 2030의 인식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댓글을 달자 다시 계속 그렇게 해봐라.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줄 테니까라고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선거에 이긴 게 아닌데 선거 이후에 야당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진 게 못마땅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 서민 공개 저격 느낌표는 낙곰수 내부암투 시즌2로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들도 지금은 갈라진 상태죠. 김용민 씨가 지난해 말 주진우 씨를 겨냥해 우리 편이 아니라 윤석열 편이라면서 페이스북으로 공개 저격한 이유입니다. 조국 흑서 팀의 결별에 어쩐지 기시감이 드는 이유일 겁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